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활동의 임무와 수단, 그 중에서 경찰 활동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찰의 임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궁극적 임무, 1차적 임무, 그리고 기본적 임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임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차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리고 우리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했을 때는 위험 방지, 범죄 수사, 그리고 대민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궁극적 임무와 1차적 임무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과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합쳐졌기 때문에 궁극적 임무는 즉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고 1차적 임무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법제인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거기에 제1조 제3조, 자, 거기를 한번 보면 경찰법은 1991년에 제정이 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이 됩니다. 자, 먼저 경찰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주성과 효율성이 우리 경찰법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경찰 임무에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죠?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경직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이 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조 경찰의 직무 범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경찰의 이제 개념에서 위험의 방지라고 했습니다. 위험의 방지. 거기서 이제 위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경찰 개입의 최소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방지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 뭐냐 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국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독일 법제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개념은 경찰법 있습니다. 경찰법, 즉 경찰행정법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규범적인 내용을 독일학자들이 굉장히 정치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대체 위험이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위험의 혐의가 뭐냐, 또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오상 위험, 뭐 추정적 위험,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를 했을 때 우리는 불확정 개념이다. 그래서 일반 조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즉 공공안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의 질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너무 많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의 안녕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한다. 그죠? 우선적으로. 그 다음 이제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 등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 즉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 그것이 공공의 안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안녕은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개인의 그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 경찰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죠. 그래서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즉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라든지 대테러 작전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의 안녕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질서의 불가침, 그리고 국가 존립과 기능 보장,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추적, 감시, 그죠? 이런 걸 우리 이제 일반 국민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공의 질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법과 질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공동체의 평온을 깨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의 질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지배적인 사회 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는 법규범 이외의 총체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꽃 축제에 대한 뭐 인원 제한 이런 것도 공공의 질서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불꽃 축제를 왔는데 경찰관이 막습니다. 그죠? 그걸 왜 막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이 가게 되면 공공의 질서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안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의 질서 유지 때문에 선생님을 막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의 지금 현재 세 가지, 즉 3대 기본적 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위험의 방지, 범죄 수사, 그리고 대민 서비스, 즉 치안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에 하나인 위험 방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험 방지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하기는 독일 법제, 그죠? 경찰법에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 위험은 가까운 미래에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추상적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할 때, 즉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경찰관인데 자 물가에 아주 그 뭐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뭐 물가가 세다. 그죠? 그래서 뭐 계곡 같은 데가 되겠죠. 아니면 뭐 저수지.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경찰이 수용을 금지하는 편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아직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 안 죽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도 죽고 올해도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체적 위험은 제가 누굴 탁 때렸다. 그럼 이미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 위험입니다. 근데 이 구체적 위험은 쉽습니다. 그죠? 왜냐? 바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원인의 결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을 구별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고의 과실의 여부입니다. 구체적 위험은 제가 아주 이제 고의를 가지고 누굴 탁 때렸습니다. 그죠? 이게 자 그럴 때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추상적 위험은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무슨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돼 가지고 소문을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마약을 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마약 사범으로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 고의가 없지만 이렇게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즉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추상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